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10일부터 1년간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만에 2,400가구 넘게 지금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제 혜택을 좀 챙기려는 다주택자들의 좀 아파트 처분에 나선 영향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실수요자들, 주택시장에서는 매수 수요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 증가가 실제로 거래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네요.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도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형성될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는 더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전략 여러분께서도 더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와 관련된 소식들까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 먼저 체크해 볼 거고요. 이후에는 두 지역 이곳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요즘 또 관심 갖고 있는 하남시 강북동에서도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도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 살짝 언급해드렸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형주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분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올킬 전문가이시죠.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요새 왜 빌라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많이 또 관심 갖는 분 계시죠? 예, 왜 인기가 많을까요? 예, 이 빌라가 이제 요즘 이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 6억 원 이하는 또 그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을 하시면 그만큼 혜택을 보니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89.5%라는 기록을 세울 정도입니다. 또 이 매매된 빌라 10건 중에 9건이 2006년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또 뭐 조금 요즘 뭐 거품이 빠진다고 그래도 내가 좋아하면은 남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곳을 하려고 하면 또 거품이 안 빠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주택 구입할 때 내가 돈 모아서 해야지. 돈 모아서 더 좋은 거 해야지. 또 지금은 떨어지니까 기다렸다 해야지. 이러다 보면 또 오를 때는 오르니까 그때 쌀 때 살 걸 하면서 계속 후회만 들고 결국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하신다 그러면은 딱 기준을 세워서 지금 현 시점이 물가도 상승률도 높고 이럴 때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크게 손해가 없을 것이다 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경제관념을 좀 익힌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빌라가 인기가 치솟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아파트 값이죠. 아파트 값이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다.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빌라.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나는 빌라를 가지고 투자를 살거나 거주하거나 투자를 하겠다. 그런 분들이 빌라를 많이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또 이 빌라가 오래되면 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울 전체 주택 매매 건수 중에서 빌라 매매가 51.1%를 차지했다. 뭐 그렇게 옛날 같으면 빌라 굉장히 쳐다보지 않았죠. 근데 그만큼 인기가 몸값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문가들 향후 의견, 빌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빌라 인기는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왜냐하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서 전세가 시장에 매매가가 좀 높아지잖아요. 아니,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가 다시 높아질 게 나오면 차라리 전세값에다가 조금 보태서 그냥 사자. 소형 빌라라도 사는 게 편하지 않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 빌라는 또 앞으로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항상 본인의 기준으로 남이 할 때 따라가고 남이 안 할 때는 나도 안 하고 이런 거보다 남이 안 할 때 하는 게 가장 알찬 투자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슈 정보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소형 주택에 대한 인기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뭐 가구 형태도 바뀌어 가고 있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디테일한 정보는 저희가 1:1 무료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략보다 더 탄탄하게 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1:1 상담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전략도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또 연락 주시며 저희가 예약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똘똘한 산책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투자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논현동으로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고요. 위치는 9호선 신논현역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1.5룸과 2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현재 시세는 4억 3,900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룸 그리고 2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젊은 분들은 요즘 이런 이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가구들을 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대한 정보 바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뭐 몇 년 전만 해도 원룸 굉장히 인기 많았죠. 근데 원룸을 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5룸이라고 하면은 방 하나, 거실 하나인데 사실은 투룸에서 방 하나만 빠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별로 불편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1, 2인 가구들은 뭐 충분히 살 수 있다. 예전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단칸방부터 시작하죠. 예, 근데 그거에 비하면 호텔급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1.5룸과 2룸, 방 하나와 방 2개짜리 1, 2인 가구들이 일자리 많은 곳에 있는 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일자리가 이 신논현역 주변에 일자리가 어떻게 있느냐 보면은 삼성역까지 여기 테헤란로 쭉 따라서 뭐 여기 교대 서초까지 테헤란로가 길게 이어져 있죠. 예, 그래서 강남 업무단지 지금 현재도 강남 업무단지의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여기 병이원 밀집. 뭐 강남 쪽에는 뭐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이나 또 여기 강남역 있는 인근이라든지 지금 병이원 많죠. 예, 그만큼 일자리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쪽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삼성동에 우리나라 메모드급으로 가장 큰 일자리가 2027년, 2028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택 가격이 뭐 여기 강남 쪽은 내려가지 않죠. 왜냐하면 다들 똘똘한 한 채에 더 이쪽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논현역에서 가까이에 있고 일단은 신논현역은 좋은 점이요. 9호선 골드라인이죠. 예, 가로축으로 골드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축으로 신논현역에 또 신분당선 또 들어오죠. 예, 그래서 가로 세로축 골드라인 크로스 지역이다. 그만큼 일자리도 많고 여러 가지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게다가 이쪽 지역은 제가 논현역, 바로 논현역하고 신논현역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 강남은 뭐 블록 여기 이런 구역마다 다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자리 많고 교통 좋고 또 학군 좋고 또 생활 인프라 뭐든지 상권 크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든지 편리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뭐 잠실 마이스 단지라든지 또 영동대로 지하 도시 개발 있죠. 이쪽이라든지 이렇게 크게 앞으로 이렇게 큰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100만 이상 120만 뭐 130만까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롯데칠성 강남역 있는데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삼성부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이제 앞으로 사당 환승센터 개발도 또 이루어질 예정이고 남부터미널도 오래됐죠. 그래서 거기도 재건축 예정에 있고 양지오면 또 RNCD 개발 특구지역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화물터미널이죠. 물류 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일자리 또 늘어나고 수서 역세권도 뭐 물론 그 주택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또 이렇게 일자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에 지금까지도 현재 약 4분의 1이 강남 3구 쪽에 일자리가 몰려 있는데 지금 새로 또 생길 일자리입니다. 뭐 균형 개발 발전으로 여러 곳도 있겠지만 강남은 따라갈 수 없고 앞으로 강남은 세계적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강남구에서 아주 굉장히 크게 개발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주위는 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실거주 아니면은 이 주변은 투자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비껴난 논현동 같은 데가 투자처로 많이 인기가 있죠. 예, 게다가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문화공원, 종합운동장 잠실 지역도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닿는 부분은 다 조금 그렇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투자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까요? 현대가 예전에 이렇게 개발할 때 평당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니까 좀 멈추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붙들어 놨는데 그것도 또 토지계 그게 허가구역이 지정이 풀리게 되면 또 그거는 그동안 눌려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 주변은 그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몇 안 되는 높은 건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데타워보다 15m 높고요. 연면적도 3배에 달하는 요 한 건물에 약 3만 명이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요 현대 사옥뿐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골고루 다 들어옵니다. 게다가 그래서 앞으로 국제 업무라든지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강남 유명하죠. 그중에서 삼성동 앞으로 또 세계적인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되겠고 또 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 건설 그 공법이라든가 모든 게 선진국을 앞서갈 정도로 잘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까지 물론 밑에는 GTX A 노선, C 노선이 들어오죠. 그래서 A 노선 다음 건립되는 게 C 노선입니다. A, B, C 순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가장 GTX가 빨리 들어오는 곳이고요. 또 위례 신사선 지금 현재도 지하철이 잘 돼 있는데 위례 신사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뭐 KTX 북부 연장선 또 삼성 동탄 간에 뭐 빠르게 고속 열차도 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또 통합 역사도 들어오고 또 버스 환승센터, 공항 도심 공항 터미널, 주차장, 뭐 공공문화 상업, 공공문화시설 이렇게 모든 게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 이용객들이 약 뭐 70만에서 100만 정도 이용할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그만큼 더 번화해진다. 또 이제 GTX 신호선이 양재역이 들어오죠. 이쪽은 AI 연구단지가 들어오고 또 KTX를 카이스트 그 AI 대학원
그 카이스트 중에서도 AI 대학원이 2023년까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만큼 AI 산업이 뭐 물론 뭐 판교 쪽도 있지만 이 강남 쪽으로 많이 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수서 역세권 쪽 이쪽도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도 교통도 이제 좀 원활해져야 되죠. 완행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을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요 가림막이 철거가 되죠. 예, 뭐 이렇게 소음이나 분진들 그런 것 때문에 막혀 있는데 서초구와 강남이 더 이제 뭐 더 한 덩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의 수혜지는 삼성 양재 수서 쪽에 여기 들어오죠. GTX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일자리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 멀리서 오는 곳은 그래도 뭐 지금 예전 같으면 감히 생각지도 못했죠. GTX가 들어오면서 뭐 20분, 10분, 20분, 30분 안에 이렇게 이 강남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몇 분대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요새 평가가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세 곳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수혜지는 GTX 수혜지는 강남이다. 그만큼 강남의 가치는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례 신사선 들어오고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죠. 그래서 강남은 더더욱 편리하게 지하철이 거미줄로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딱 하나 매매가죠. 예. 이 방 하나 거실 하나 원거실 원룸 투룸에서 이건 투룸이죠. 투룸에서 방 하나만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요즘 나오는 게 앞자리가 많이 높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저렴한 게 있어서 3억 8,900에서 5억 9천만 원 전세를 활용하시면 약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미래에 뭐 이런 곳은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곳이라 미래에는 또 결국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월세를 원하시면 3천만 원 보증금에 뭐 140에서 200만 원 가까이 요새 금리가 올라서 월세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0%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투자를 하시면 약 2억 2,900에서 3억 7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자 원하는 그 강남에서 여러분께서도 나중에 임대 수익도 톡톡히 보실 수 있겠지만 시세 차익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1.5룸이랑 그리고 투룸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세를 활용할 시에는 충분히 소액으로까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곳이니까 좋은 전략 잘 세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릴게요. 02163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으로도 갈게요. 하남시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북동이고요. 이곳에서는 3룸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위치는 9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둔촌 오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세는 5억 2,500만 원에서 5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남이지만 9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장점들 역시나 갖춰져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대한 소개도 이어서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뭐 하남 왜 갑자기 하남이 나왔을까 그러시는데 바로 서울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강남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 강남, 송파, 강동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게다가 뭐 3호선, 5호선, 9호선 연장과 고속도로 신설이 이루어지는 곳, 교통이 아주 편리해지는 곳. 게다가 뭐 앞으로 일자리, 뭐 하남 퓨처밸리라든가 신도시 개발,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시면 여기가 서울입니다. 여기가 감북동이고 바로 서울 경계선에 붙어 있는 지역이다. 근데 아직 이렇게 크게 남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택지개발지나 뭐 신도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많이 거론된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밀지구는 지금 뭐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의 다 지금 돼 있고요. 지금 둔촌
재건축 뭐 그때 한참 멈췄다고 그렇게 얘기도 나왔는데 지장 없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촌 재건축이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둔촌 오른역을 이용합니다. 바로 서울에 있는 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게다가 이제 이 9호선을 이용하다 보면 이 올림픽공원역에서 5호선이 또 환승이 되기 때문에 5호선 같은 경우는요, 일자리 많은 곳을 다 지나갑니다. 이 북쪽으로는 시청 쪽 있죠, 종로 쪽 그쪽 접근하기가 좋고, 또 이쪽으로는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자리가 많은 곳이 가는 곳. 그래서 아주 골드라인이 9호선도 있죠, 5호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가까이에 올림픽 공원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공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서울에 있어도 올림픽 공원 멀리 있습니다. 강남 개포동 쪽에 가도 멀죠. 예. 바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 게다가 잠실요. 잠실권이 사실은 여기서 뭐 한 20분이면 여기 20분 안에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잠실권역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하남이지만, 경기 하남이지만 서울 같은 하남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점이 있느냐. 교통이 좋아요, 이곳은. 게다가 이제 앞으로 하남에서 지금 5호선, 9호선 이용하는데 3호선이 또 연장 소식이 있습니다. 한성 백제역에서 연장이 돼서 이쪽 가밀지구 쪽, 간북지역 쪽 요 사이로 지나서 교산 신도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은 더 편리해지고, 또 간북동이라고 해서 뭐 들어본 어감이 좀 익숙하지 않지만 바로 둔촌동 옆이에요. 둔촌동 옆. 그렇기 때문에 뭐 천호동, 강동, 천호동 쪽에 출퇴근하는 사람, 여기 송파 잠실 쪽에 출퇴근하는 사람 굉장히 편리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앞으로 그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죠. 하남 쪽으로. 그럼 그쪽도 이용하기 좋고, 그러기 때문에 뭐 순환 고속도로, 뭐 초이 IC나 뭐 서남 IC 이용하기도 좋고, 앞으로는 교통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좋아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쪽에 이제 교통을 보면 앞으로 신도시가 지금 3기 신도시 인기 많죠. 교산 신도시, 왕숙 신도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항상 신도시 중에서 인기가 많은 지역은 뭐 과천 신도시라든지 요새 교산 신도시 인기 많죠. 왜 그러겠어요? 1, 2, 3 신도시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은 다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강남 접근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교산 신도시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강남하고 가깝기 때문에, 뭐 미사 강변 신도시도 많이 올랐죠. 신도시 중에서 1위가 송파입니다. 그다음에 2위가 판교, 그다음에 3위가 미사입니다. 근데 이제 신도시가 앞으로 오면은 또 인기도가 바뀌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북지구는 앞으로 미래 택지 개발 지역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많다. 항상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기 신도시쯤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호선도 이제 연장을 하기 때문에 9호선 혜택도 보고, 5호선 또 5호선에서 바로 또 이제 8호선도 연장하죠. 그래서 교통이 아주 조밀한 곳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쪽에 앞으로 하남이 계속 달라집니다. 물론 뭐 미사 신도시가 이미 자리가 잡혀 있지만 교산 신도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주변에 교통이니 일자리니 뭐든지 이쪽으로 많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좋아지면은 가치는 그만큼 상승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또 세종 고속도로 있죠. 네,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연말에 또 안성까지 또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죠. 안성이 아니라 안산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2022년 완공이죠. 예, 안성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지금 뭐 하남 퓨처밸리 일자리입니다. 강동 업무단지 있죠. 거기와 또 맞물려서 하남 퓨처밸리 2단계 산업 뭐 이렇게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뭐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핀테크 블록체인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되고, 첨단 복합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거의 판교 비스무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자족 도시 기능을 확대하다 보면 인구는 더 많이 몰리고 가치는 그만큼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앞으로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다른 곳보다 나중에 신도시 지정하거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대죠. 5억 2,500, 5억 3,500. 나는 지금 주택이 있어서 투자를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6억 이하 또 말하는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셔서 지금 조금 혜택이 많이 좋아졌죠. 1주택 인정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서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3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3룸입니다. 3룸이기 때문에 4인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고요. 또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9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든지 지금 거주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예상 투자 금액은 1억 2,500에서 1억 3,500. 적은 금액으로 미래에 내가 투자에 아파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도 월세 시세 1억 원 정도 하시면은 한 150 정도 아니면 좀 적은 금액이면 좀 수익을 더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대출 예상금은 한 3억 6천만 원이면 예상 실투자금은 1억 6,500에서 1억 7,500이면 또 이 월세 소득도 보실 수 있고 또 이것도 바로 서울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하남 투자처입니다. 네, 강남과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하남 정보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아래 나가 보이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히 저희가 도움드릴게요. 02-1638-3994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히 연락 주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이슈 먼저 짚어드리면서 가치 높은 투자처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다주택자들의 이제 세금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시행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규 주택을 공급을 늘려서 시장에 풀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 주택,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매물들을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좀 시장의 안정화를 좀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기조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 하더라도 집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립니다. 시장에 나오기까지 좀 시일이 걸리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좀 더 원활하게 하고자 이제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양도세나 기존에 이제 보유세로 인해서 이제 쉽게 매물을 내놓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중과 유예라든지 이제 여러 이제 시행령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매물을 좀 내놓게끔 하는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10일부터
10일부터 이러한 이제 시행령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이제 다주택자 이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첫 번째가 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배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2022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그러니까 1년 안에 양도시를 해야지만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기본 세율이 이제 6에서 45%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 이제 중과가 되면서 굉장히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높았죠. 그래도 내가 양도 차익이 어느 정도 낮지만 양도세를 생각을 해보자니 별로 남는 게 없어서 이럴 거면 그냥 가지고 있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매물이 좀 동결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뿐만 아니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도 배제가 되면서 세금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기존 최고 세율이 양도 차익의 75% 여기에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된다면은 무려 82.5%까지 세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매물을 쉽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들에게 배제를 주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제 기본 세율만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최고 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49.5%로 굉장히 크게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양도세라든지 이제 보유세 좀 부담이 되셨던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또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없어졌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생성이 되면서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1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과세 기준일이죠. 6월 1일 종부세랑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6월 1일 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이제 이런 혜택들을 보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조금 매물을 좀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기간이 한 달 안에 매도를 하기까지에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1일 전에 매도를 할 경우에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부담이 굉장히 확 낮아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좀 알아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이 제도가 폐지가 됐다라는 또 시행령이 됐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여러 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최종 한 주택이 남았을 때 다시 2년간 보유 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 요건을 받아서 세액제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임차인들을 내보내거나 뭐 이러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비과세의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실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주겠다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동안 복잡했던 세금 계산이 단순화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뭐 이사라든지 출장으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3년 동안에 거주 기간을 줬었죠. 3년 동안에 이제 매물을 내놓았을 경우는 혜택을 줬다. 근데 이전 정부에서는 3년, 2년, 1년으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규 주택에 전 세대가 전입까지 했을 경우에만 기존 주택을 매도를 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줬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금매를 내놓기도 하고요. 뭐 금매가 쉽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 기간을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을 더 늘려줬기 때문에 굉장히 다주택자, 일시적 2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지는 그런 기간이 늘어나지 않았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년간 또 허용도 하고 또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까지 완전히 폐지가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알아두시면서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행령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요. 뉴스를 보니까 매물이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매수자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가격은 아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는 여전히 강력하고 그리고 취득세의 문제 때문에 매수 심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건이 시장에 나와도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래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았을 때 결국에는 가장 상품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떨어지는 매물들을 내놓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은 가지고 있거나 이미 증여를 부담부 증여를 통해 자식들에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가격의 매물들이 나오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혜택들 잘 또 활용을 해 보시면서 세금적인 혜택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있어서는 세제적인 부분들이 부담이 워낙 컸기 때문에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들 말씀들 좀 많이들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원하는 물건, 앞서서도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내가 원하는 물건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도 하고 전략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와 관련된 정보들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미나 함께 하시면서 그 정보들까지 캐치해 가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세미나 날짜하고 시간들 잘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여러분 예약이 필수고요.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 있는 투자처 정보 지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 곳은요. 마포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노고산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1.5룸 기준의 현재 시세는 3억 4,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촌역 역세권이네요. 이곳에서 이제 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덩달아서 계속해서 집가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곳에 대한 설명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이제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내에서도 이제 노고산동 하면은 뭐 이대 신촌 이쪽 라인이 굉장히 떠올리실 텐데요. 굉장히 오래된 오피스텔이나 주택 단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주택의 소형 주택들이 굉장히 귀하다라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서울의 도심권의 초역세권의 신축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이 지역은 워낙 이제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뭐 이대, 서강대, 홍대 대학생들이 임차 수요 굉장히 또 풍부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다른 지역으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존에 내가 거주를 했던 대학교 인근 근방에 직장을 구하더라도 집 자체를 이제 그 지역에 구하기 때문에 또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또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상인들의 수요까지도 굉장히 풍부해서 1, 2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호선뿐만 아니라 경의중앙선이 이용이 가능한 또 서강대역까지도 도보 한 7, 8분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또 서부 경정철이 또 신촌역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처음에는 조금은 소액으로 전세를 안고 좀 투자를 해 놓으셨다가 월세를 받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월세 수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조는요, 이제 2층부터 9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오피스텔과 주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 구조는 거실과 방 하나, 직장인들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거주하기 잘 어울리게끔 형성이 되어 있는 위치와 유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3천에서 전세 안고 한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프라 자체가 워낙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백화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뭐 학교라든지 뭐 상권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의 대표 중심지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뭐 이대 같은 경우에는 또 주변에 굉장히 뉴타운으로 많이 인접해 있어 또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도 둘러싸여 있죠. 앞으로 인접한 지역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탈바꿈이 되는 뉴타운들이 굉장히 많이 인접해 되어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집가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임차 수요가 풍부한 건 아시죠? 많은 명문 대학교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노고산동 하면요, 이 신촌역과 이 서강대 사이 이 지역이 바로 이제 노고산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촌역에서 2분 거리, 그리고 이제 경의중앙선 이용 가능한 도보 한 7, 8분 정도 걸리지만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후에 또 서부경정철이 2028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신촌역에 또 들어서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면서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촌에서 2대까지의 이제 상권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포구는 이제 워낙 다양한 노선뿐만 아니라 이제 상권 자체들이 워낙 또 잘 발달되어 있고 마포에 강북에 이제 가장 많은 이제 직장인들 수요도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인프라 자체 뭐 아시죠? 뭐 백화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포는 또 숲이나 공원들이 굉장히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홍대에는 뭐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또 뭐 마포 연남동이라든지 그리고 좀 망원동이라든지 마포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관광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코로나도 풀려서 많은 유동 인구들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나 맛집들이 또 굉장히 더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 수요들이 정말 넘쳐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상권이 확대가 되고 발달이 되면서 주변의 집값까지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마포에서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세대, 이대, 홍대, 서강대 명문 대학교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심권 굉장히 가깝게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입지적인 장점 충분히 좋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노고산동 인근 근처로는 이제 수많은 핵심 뉴타운 강북의 핵심 뉴타운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도심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염리 4구역, 대흥 5구역, 뭐 염리 5구역, 뭐 이러한 것들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자체들도 워낙 이제 다 발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이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상암 DMC역 쪽에는 또 원종 홍대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서부선 경정철이 또 신촌역에 또 들어서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2가지의 역을 이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제 3가지의 노선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부 경전철을 이용을 해서 또 다양한 노선으로 갈아타기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자리 또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겠고요. 또 공원화들이 굉장히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많은 유동 인구를 흡수시킬 수 있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1.5룸입니다. 3억 4,500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2년 전 투룸의 매매 가격이었습니다. 마포동의 투룸의 가격이었는데 이제는 1.5룸의 가격으로 변신을 할 만큼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겠고요. 앞으로 이 지역 계속해서 도시화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차익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좀 해 놓으셨다가
월세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월세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입니다. 보증금 약 1,000만 원에서 월 100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충분하게 월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끔 좀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주택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새롭게 탄생할 지역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샘토 공원역이 또 들어서게 된다면은 도보 1분 거리에 다른 노선도 아닌 9호선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변신을 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주택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9호선 샘토 공원역이 이제는 한 전세 한 2번 정도 돌리면은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들어섭니다. 지금은 5호선 상일동역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샘토 공원역이 들어서면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호선 라인이라든지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중심지로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교통이 더 좋아지겠습니다. 추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고덕 1지구, 2-2지구, 2-1지구 중에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이 고덕 2-2지구가 되겠습니다. 가장 집가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 되게 하는데요. 입지 자체가 세 곳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앞에 9호선 샘토 공원역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첨단 고덕 비즈밸리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밀집이 되어 있는 앞으로 이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어 있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신축의 비율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익성 자체가 다른 곳 중에서 가장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동구에 굉장히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들어서는 첨단 고덕 비즈밸리가 바로 내 눈 앞에 형성이 되겠습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또 입점이 됩니다. 150여 개의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수많은 고용 인구가 창출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강동구의 경제적 유발 효과는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 가보시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라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케아까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강동의 핵심 지역으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앞으로 또 샘토 공원역이 바로 1분 거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제2의 세종 고속도로가 또 1단계가 좀 올해 개통이 예정이 되죠. 인접한 하남에서 안성까지 추후에는 또 세종까지 인접이 되면서 지역으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또 좋아진 효과까지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 이제 6억 원 미만이 굉장히 이제 귀해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6억 원 미만으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하셔서 세금적인 혜택 여전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2억 6천에서 한 2억 6,500만 원으로 투자를 해보신다면은 한 추후에 이 지역이 이제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좀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를 대출을 좀 활용을 해보신다면은 대출을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보증금 약 5천만 원에서 한 월세 한 13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강동구 고덕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임장 활동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용적률이 낮은 빨간 벽돌집의 단독 다가구들이 대부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자체가 바로 옆에 샘토 공원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가장 기대가 되는 곳이 9호선이 바로 내 앞에 들어오고 그리고 수많은 업무 타운이 바로 내 앞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 주변의 집들은 굉장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 사항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인 접근으로 좀 형성을 해 보신다면은 강남권의 아파트 입주권을 좀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미 또 노후화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는 개발에 대한 압력 또한 높다라는 말씀 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지역 정보 전해드렸고요. 앞으로 나중에 시세 차익도 크게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또 잠재력이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도 미리미리 선점 투자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또 정보 필요하시다면 저희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정보 전해드리고 있고요. 화요일과 그리고 일요일 오후 1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하고 날짜 꼼꼼히 체크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예약 필수니까 02-2638-3994번으로 꼭 미리미리 예약하셔서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